안녕하세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실용영어학과 학과장 강혜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에 아주 특별한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바로 Voices from Oxford 대표이신 김성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김성희 교수님은 예전에 우리 실용영어학과에서 커뮤니케이션 교수님 이거 기억하십니까? 네. 네,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저희 학교를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성희 교수님은요, Life is Wonderful 이란 인생 좋은 에세이집을 출판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만 이란 제목으로 세바시 강연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우선 VOX가 무슨 뜻인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VOX는 Voices from Oxford의 그 약식 표현인데요. 옥스퍼드 대학의 지식 공유 프로그램입니다. 네. 원래 4명으로 시작해서 세계 석학 포함해서 지금 현재 그 에디터들 다 석학이죠, 세계 석학. 네. 15분. 네, 그 키 멤버가 모여서 네. 통섭과 융합으로 학문 간의 국경을 허물다 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VOX를 언제 시작하셨죠? 2009년에 네, 우리가 그 벨리얼 컬리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거기에서 노블 교수님, 그다음에 빌더튼 교수님 셋이서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가 시작돼가지고 그때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런치하기로.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인데요. 굉장히 선각자적인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요즘은 뭐 SNS가 굉장히 발달이 돼서 유튜브니 뭐 인스타그램이니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2009년에 이미 그 VOX, Voices from Oxford, 옥스퍼드로부터의 voice. Broadcast Media from Oxford. 콘텐츠를 공유한다는 그런 개념의 그 VOX를 창업하셔서 지금 대표로 지금까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특히, 거기서 공부할 때, 참, 이렇게 아름다운 고풍스러운 건물에서, 여기서 이렇게 훌륭한 세계 석학들한테 공부하는 이 학생들 참 복받았다. 그런데 인생은 좀 공평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이 사람들한테만 즐기게 이 사람들한테만 이거를 주어졌을까? 자,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의 대상이거든. 굉장히 일찍 그런 생각을 갖고 실천을 하신 교수님이십니다. 네, 제가 사실 교수님을 처음 배웠을 때 그 당시 EBS에서 BBC 잉글리시 프로그램 그거 하셨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는 그 미국식 발음에 익숙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BBC 잉글리시, 브리티시 잉글리시 그 악센트나 이런 억양들이 너무 멋지게 들려서 저도 팬이 돼서 교수님 팬으로 열심히 영어 공부한다고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당시 뭐 대학 교수님도 하시고 또 BBC 잉글리시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 진행자이셨고 그러시다가 어느 날 영국으로 떠나셨어요. 그때 교수님 나이가 몇 세셨죠? 제가 공부를 시작한 거요. 영국의 박사, 영문학 박사를 또 하러 가셨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 교육 때문에 온 가족이 아주 긴장했고 많은 것을 희생했어야 됐죠. 그랬는데 애들 교육이 끝나고 애들 또 이제 직장을 갖게 되니까 마음 한구석에 공허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긴장하고 어떤 것에 올인을 해도 항상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 한쪽에 항상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탁 마음을 정했죠. 네. 네. 그런데 누구나 그런 생각은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천하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교수님은 그 실천과 그 생각과 또 용기가 있는데 용기를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실행력까지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진학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문, 또 그다음에 직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면서도 또 그 다음에 또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가 원했던 공부를 또 하는 거. 열린 사이버 대학교가 바로 그런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그 영문학 박사, 특히 세계 최고 대학 영문학의 본고장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영문학 박사에 도전해서 박사학위를 따신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학교에도 그 만학도인 분들이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요. 물론 20대, 30대, 40대, 50대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60대, 70대 특히 영어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만학도로 입학하시는 분들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교수님 이야기 제가 많이 들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실용영어과는 굉장히 좋은 과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 누구나 문학소녀 되고 싶었는데 그때 입시 때문에 못 된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요새 또 뭐 영장문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것을 다 뵐 수 있으니까 실용영어과 또 그 다음에 뭐 보니까는 AI 전문가도 초대하셔가지고 그래서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그 팝하고 구글이 번역을 다 해주는데 영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하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거는 대단한 거죠. 알고 있어야 좋은 거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대에 영어는 우리의 메인 디쉬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만이 다른 것을 우리가 먹어도 충족이 되는 거죠. 메인 디쉬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저는 또 학생들한테 메타포 연구하셨죠? 오늘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영어는 이 시대 패스포트와 같다. 어디를 가든 필요한 것이 영어다. 또 그렇게도 말합니다. 메타포 영문학에서 하는 저기대로 메인 디쉬와 같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 수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늘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뿜 풍기세요. 그래서 교수님과 통화할 때마다 그 강렬한 에너지를 제가 이제 받아서 저도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는 없는데 그 교수님의 그 에너지의 원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제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딱 보면은 제 얼굴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 보여요. 그만큼 이제 저는 늙었는데 제가 딸과 아들이 있는데 우리 딸 아들보다 어린 애들하고 제가 공부한다는 자체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저를 구해준 게 춤이었습니다. 댄싱까지. 그때 마침 보트 파티가 있어서 그거를 저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아주 이쁜 플란서 여학생이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잡았죠. 우리 둘이 걔가 벨리 댄서로 막 춤을 시작하고 저는 이제 그때 로큰롤 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인기를 슬슬 모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감이 붙으니까
일종의 퍼포먼스와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에도 자신감이 좀 붙었어요. 네. 그 자신감. 소외감에서 맞아요. 자신감으로. 네. 교수님 자신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든 그 자신감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죠. 네. 특히 영어를 잘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죠. 네. 댄싱.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누구보다 거.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그만큼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바로 소통이고 뭐 소통이 말로만 하는 게 소통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그런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이제 지금도 운동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팬데믹 때문에 뭐 어디 짐이나 이런 데 가기도 쉽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는데 거기 옥스퍼드 대학에서 대학원, 포닥, 교수들 다 포함해서 또 어떤 분은 졸업생까지 오니까 20대부터 70대, 80대 실용영어학과 열린 사이버 대학에 그 모든 에이지 그룹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가서 학부 학생하고 쌀쌀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모교나 어디 딱 나타나서 하면은 저 할머니가 왜 여기 오지? 그런데 거기는 다 같이 어울려서 해요. 근데 열린 사이버 대학교 이런 캠퍼스는 열린 캠퍼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공부뿐만 아니라 그런 취미 생활 그런 것도 한때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캠퍼스라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한 6천 명 이상의 재학생이 있고요. 저희가 온라인 대학, 학업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사실 이제 이런 에너지 뿜뿜하는 그런 학우님들이 또 많이 계셔서 그 비교과 프로그램 또는 그 대면 그런 어떤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부엉이 축제 같은 거 매년 하는데 그때 보면 뭐 학생들의 그 장기 자랑, 저희 실용영어학과 학생이 작년에 1등해서 최고상을 받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폴 댄스 하는 친구, 또 뭐 색스폰 연주하는 친구들 참여해서 또 그런 끼를 발산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듣기에 그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1위가 댄싱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요, 사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리듬과 몸과 마음. 그리고 또 그 스텝을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게 1위가 댄싱이고 2위가 언어 배우는 거. 근데 사실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도 나는 아직 젊어서 뭐 치매 뭔 일이야. 그게 아니거든요. 어느 할머니가 걸리면 그건 온 가족이 다 겪어야 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사실 할머니한테도 shall we dance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시면서 또 여기 이 학교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가정에서도 그리고 하면 교수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또 옆길로 좀 새지만 사실 그 외국에 저도 영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영국에서는 나이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제가 몇 살이다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큰일 나죠. 그죠? 나이는 절대 안 물어봐요. 우리나라는 어디 가면 서열부터 몇 세세요? 뭐 5학년이세요? 6학년이세요? 그리고 뭐 선배님 막 이러는데 벌써 거기서 이제 위계 질서가 결정이 되니까 밑에 사람이 이렇게 좀 나올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영국에서 가장 좋은 점이 나이를 잊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냥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게 사실 열린 사이버 대학교도 지금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지금 나이가 많지만 23세예요. 아니요. 23세인 학부 학생하고 제가 댄싱 파트너로 지금은 이제 PhD 하지만 그렇게 해도 뭐 문제가 없어요. 너무 같이 젊어지고 같이 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저도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새해 레졸루션으로 꼭 댄싱 공부 right now. right now. 저도 댄싱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교수님 아무리 살아도 또 컬처 쇼크라는 게 있죠. 네, 교수님도 그런 거 느끼시나요? 그거는 굉장히 네. 자주 느껴요. 네. 특히 옥스퍼드는 굉장히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파킹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네. 한 번은 저기 막 찌릉찌릉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옥스퍼드 대학 총장님께서 그때 이제 제가 한국 방문을 어렌지한 직후였어요. 그랬더니 성희 내가 너를 치일 뻔했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시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부총장님도 자전거 타시고 집에 막 서둘러서 가셔가지고 집에 가서 요리해야 된다고 오늘 당번이라고. Where are you going? I have to go home. 그래 그 사모님이 전업주부인데도 그렇게 의대 교수인데 부총장이면서 의대 교수인데 실험을 다 하고 집에 가서 그날 소고기 요리를 자기 한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멋지십니다. 부럽더라고요. 교수님 저기 사부님도 의학 박사님이시고 의학 교수님인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 본 적 여러 번 했는데 안 통했어요. 좀 포기는 했는데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서도 감동을 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교수님 모시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세바시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뭐 조회수가 53만 회 이상 아주 대단한 인플루엔서셨어요. 교수님이 저희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내가 이걸 지금 시작하면 내 나이가 몇 개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셔도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늦더라도 하는 편이 낫다. 그리고 조금 늦어도 괜찮아. 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거. 그러면 next time I'll fail better.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success를 할 게 아니라 다음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조금 낮게 그래서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고 우리 인생에서 깊은 고를 파지 않으면 우리가 저 산봉우리를 못 올라가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저 끝까지 꼭 끝까지 간다고 해서 최고는 아니고요. 차선의 선택이 또 여러분의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단계 가다 보면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렇죠. 처음부터 꼭대기를 위해서 그게 목적이 돼서 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순간 그 과정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을 챙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드셨다고 쫄지 마세요. 오늘 김성희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 늦어도 괜찮다. It's okay to be a little late. Better late than never.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게 낫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특히 소속되어 있는 거, 멘탈리티를 왕성하게 해준다는 소속감은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거의 예로 그 댄싱 커뮤니티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저희 여러분들 우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학생으로 소속이 돼서 그런 소속감을 누리는 거,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소속감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의무감, obligation, 그리고 책임감, responsibility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발동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소속되어 있으면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되기 쉬운 그런 행동들을 없애는 그런 습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교수님이 매번 새해 되면은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결심을 하잖아요. 이번 해 나는 1, 2, 3 여러분들의 New Year's Resolution은 무엇입니까? 기필코 하고야만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속감인 것 같아요. 어딘가에 소속되면 must에 대한
자기 자신의 약속을 하게 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도 뭐 할까 말까? Right now.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저의 경우도 dancing 할 수 있다. Right now. 지금 당장 이런 마음으로 임하면 또 내년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셔도 뭐 맨날 뭐 음식 얘기, 뭐 뉴스 얘기 그런 거다. 요새 뉴스가 그렇게 항상 스윗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네. 공부하다가 뭐 이런 거 네. 공부하는데 네. 그러면 얼마나 그 자녀분들도 풍요로워지고 또 새롭고 네. 그거 한 번 더 찾게 되고 네. 그리고 저기 이제 경력 단절 주부들이 저희 학과에 많이 들어와요. 물론 이제 저기 젊었을 때 결혼 전에는 자기 전문직을 하다가도 아이를 낳고 하면은 아이 또 육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직업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100%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그렇죠. 좋은 모범이 될 수가 그게 있잖아요. 최고죠. 네. 최고의 좋은 아이들은 설득력. 네. 그 옛날에 교수님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 앞에서 숭늉도 못 마신다는 그런 거 있죠. 예, 그렇죠.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그때는 뭐 엄마가 최고이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모습, 아빠가 하는 모습 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그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조용히 앉아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 네, 다양성의 강조. 이게 바로 우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OCU가 지향하는 지향점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들, 메시지들 잘 간직해서 우리 OCU 학생들도 긍정의 힘으로 세상을 밝게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합시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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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안녕? 안녕. 굿바이 인사 뭐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하신 거 있으면 실천하십시오. 네, right now. 네, 파이팅. 네, 교수님 그리고 다음에 그럼 또 한번 만날 그런 기대를 갖고 감사합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